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40년 전통 명문 미국 고등학교에서 아시아계 학생이 수석 입학을 했는데요. 이 일을 둘러싸고 조작이니 아니니 말들이 많아 심지어 경찰까지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보스턴에서 교육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타티아나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만 15년을 취재해온 저에게는 매년 이맘때 열리는 명문 고등학교의 입학식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올해는 더더욱 그랬어요. 제 딸 유리아가 바로 그 240년 전통의 명문고에 입학했기 때문입니다. 보스턴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이 학교는 아름답고도 엄숙한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전통적인 고딕 양식의 건물이 줄지어 서 있고 오래된 나무로 둘러싸인 교정은 그 자체로 역사를 이야기하는 듯 했어요. 미국 전역의 상위 1% 학생들만이 입학할 수 있는 곳으로 매년 아이비리그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는다는 사실은 이 학교가 가진 위상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올해의 입학식은 단순히 새 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아니었어요. 240년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계 학생이 수석 입학생으로 발표된 해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온 소녀 유나가 그 주인공이었죠.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동양인이 수석을 차지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었으니까요. 입학식 날 아침 강당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무로 장식된 고풍스러운 강당 안은 학부모와 신입생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낮은 목소리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모두가 유나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제 딸 유리아도 강당 한쪽에 앉아 조용히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고요. 강당 앞쪽에서 교장 선생님이 입학식 시작을 알리는 종을 울렸습니다. 전통적인 의식이 이어졌고 학생들이 하나둘 호명되며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받았어요. 유리아의 이름이 불릴 때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뭉클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감정은 곧이어 발표된 수석 입학생 소식으로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올해의 수석 입학생은 유나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강당 안을 울렸고 순간 모두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무대 위로 올라간 유나는 단정한 교복 차림의 소녀였는데 까만 생머리와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유나는 자신을 한국에서 온 학생이라고 소개했어요. 한국에서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 학교의 수석이 될 수 있었을까? 유나의 유창한 영어 실력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녀의 태도였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기 마련인데 유나는 그저 담담하게 다른 신입생들 모두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덧붙이며 오히려 다른 친구들에게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 딸 유리아는 중위권 성적으로 겨우 입학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인지 유나를 보며 더욱 놀랍고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유리아는 어릴 때부터 이 학교를 목표로 해왔지만 결과는 중위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나의 겸손한 태도를 보면서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유나가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시험 성적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었으니까요. 입학식이 끝난 후 강당을 나서며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존경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질투가 섞인 그런 감정이었어요. 유나가 보여준 겸손함과 노력은 분명 대단했지만 그로 인해 제 딸의 성적이 더 초라해 보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조절되지는 않더라고요. 강당 밖에서도 유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떤 학부모는 저거 다 조작으로 입학한 거 아니냐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한국 학생들이 시험은 잘 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의심을 던졌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유나가 이런 편견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유나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태도는 단순한 겸손 이상의 것이었어요. 수석 입학생이라는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대신 다른 학생들의 노력과 가치를 이야기하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정말 특별하더라고요. 저도 15년간 교육 현장을 취재하면서 이런 태도를 가진 학생은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최상위권 학생들은 자신감에 차 있거나 때로는 그 자신감이 오만으로 비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유나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진심으로 느껴졌고 거기서 묘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며칠 후 제 딸 유리아가 유나에 대해 말해줬을 때 그 따뜻함이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유리아는 유나와 같은 반이 되었는데 매일 아침 도서관에서 가장 먼저 유나를 본다고 얘기했어요. 수업 시작 2시간 전부터 책상에 앉아 공부를 시작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유나가 점심시간에도 도시락을 먹으며 공부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유리아는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녀의 노력과 근면함이 단순한 성과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유나가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었다면 유리아가 이렇게까지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유리아는 유나가 다른 학생들을 돕는 모습에 더 감명받았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수업 시간에나 쉬는 시간에나 늘 주변 친구들을 신경 쓴다고 했어요. 수학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으면 친절하게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영어가 서툰 유학생들을 위해 통역까지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자신을 의심하고 따돌리는 학생들에게조차 변함없이 친절하게 대했다고 했습니다. 유리아가 말하는 동안 그녀의 표정에는 존경과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더 놀라웠던 건 유리아가 유나와 이야기를 나눈 뒤 자신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평소에 유리아는 자신의 중위권 성적 때문에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유나의 태도를 보고 나서는 성적에 집착하기보다 노력하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며 유나가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라는 건 단순히 지식의 축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취재 현장에서 수많은 우수한 학생들을 만났지만 진정한 교육은 사람 사이의 교류와 배려 속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걸 자주 느꼈습니다. 유나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 증거였어요. 그녀는 단순히 성적이 좋은 학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할 줄 아는 학생이었죠. 유나와 유리아가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유나가 문제를 푸는 방식을 유리아가 유심히 관찰하며 따라하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유나는 틀린 문제를 다시 푸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며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데 집중했어요. 그 과정을 유리아가 옆에서 지켜보며 저도 저렇게 해봐야겠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 마음은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유나의 노력하는 태도가 다른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직접 목격하니 더없이 감동스러웠습니다. 이런 유나의 모습은 단순히 노력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남다른 끈기와 성실함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더욱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태도였죠. 사실 요즘의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 사이에 경쟁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경쟁 속에서도 협력을 잃지 않았어요. 그녀의 이런 태도는 현대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유리아가 유나를 언급하며 들려준 또 하나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유나는 수업 중에 교사가 낸 질문에 답하지 못한 학생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쉬는 시간에 그 학생을 찾아가 문제를 다시 설명해줬다고 했어요. 유나의 도움을 받은 학생이 고맙다고 했을 때 유나는 나도 처음엔 이게 어렵게 느껴졌어요. 같이 생각해보니까 더 쉽게 풀리더라고요 라고 답했다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유나의 겸손함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돕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 같았어요. 유나가 보여준 이런 태도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노력과 배려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나아가 학교 전체 분위기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유리아의 눈빛에서도 느껴지는 변화가 그 증거였죠. 평소에는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기 바빴던 유리아가 유나와 시간을 보내며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집중하는 모습으로 달라졌습니다. 유나에 대한 인상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와 노력은 유리아를 비롯해 다른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학교 게시판에 올라온 익명 게시물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거든요. 유나의 성적이 조작된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된 글이었어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지 싶었는데 그 글이 순식간에 퍼지며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학교 게시판은 주로 공지나 행사 일정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게시물에는 유나의 중학교 성적표로 보이는 자료가 첨부돼 있었는데 그 안에는 유나의 성적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익명 제보자는 유나가 중학교 때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서 갑자기 뛰어난 성적을 냈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점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이었죠. 처음 이 게시물을 봤을 때 저는 그냥 무시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댓글들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십 개의 댓글이 추가됐어요. 어떤 댓글은 시험만 잘 본 게 아니냐라거나 한국에서 특별한 코스를 밟았던 거 아니냐는 추측을 쏟아냈어요. 심지어 입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왔어요. 게시판이 순식간에 분노와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게시물을 본 뒤로 학교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유나를 의심하는 시선이 늘었고 일부 학생들은 대놓고 그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유리아가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저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유리아는 유나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앉아있다고 말했어요. 항상 도서관에서 가장 먼저 와 공부하던 유나가 어느 순간부터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괜히 제가 미안해지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익명의 게시물이 올라온 며칠 뒤 또 다른 게시물이 추가됐어요. 이번에는 내부 관계자라며 자신을 입학처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유나의 시험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어요. 그 글에는 유나의 답안지가 평범한 학생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성돼 있었다며 그 점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글을 자세히 읽어보니 전문가만 알 수 있는 오류가 곳곳에 있었어요. 그 글이 진짜 내부 관계자가 썼는지조차 의심스러웠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이 마치 진실처럼 받아들여졌고 여론은 점점 유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유나의 입학 과정을 재조사해달라는 청원을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말로 포장됐지만 속내는 유나를 향한 의심과 편견이었죠. 어떤 학부모는 아시아 학생들은 시험만 잘 보지만 실제 실력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아예 대놓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유나가 겪고 있을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지 짐작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단순히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너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였거든요. 익명의 게시물들이 올라오는 시간대와 댓글들이 달리는 패턴, 심지어 악성 댓글을 다는 계정들의 활동 시점까지 모두 너무나 정교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 같았죠. 그런 생각이 들자 더 이상 이 일을 방관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유나가 도서관에 앉아있던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의 상황이 더 기가 막혔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던 아이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의심을 받게 된다는 건 정말 부당했거든요. 유나가 보여줬던 따뜻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는 진심이었고 저는 그 진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익명의 게시물과 댓글들이 만들어내는 여론은 너무나 강력했고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유리아가 유나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더라고요. 유나가 여전히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유나가 어려운 문제를 설명해줬는데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라고 유리아가 말했을 때 저는 유나가 그 모든 의심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대단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유나를 둘러싼 조작 의혹이 계속 커지는 상황 속에서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런 의혹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의 선입견과 거짓된 정보는 너무나 강력했고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유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녀의 과거를 직접 들여다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중학교에 연락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나가 다녔던 학교는 서울의 한 중학교였어요. 학교에 이메일을 보내면서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차 문제도 있었고 영어로 작성한 이메일에 답장이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간 아무런 소식이 없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답장이 도착했어요. 유나의 담임교사였던 김 선생님이 직접 화상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화상 인터뷰가 잡힌 날, 저는 약간 긴장했어요. 김 선생님과의 통화는 단순히 유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화면 속 김 선생님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첫인상부터 따뜻한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인터뷰 초반, 김 선생님은 유나와의 기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유나라는 학생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말씀하실 때마다 감정이 담겨 있더라고요. 김 선생님은 유나가 단순히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녀의 진정한 특별함은 친구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나의 성적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김 선생님이 보여주신 원본 성적표는 제가 익명의 게시물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나의 실제 성적은 훨씬 더 높았고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들이 기록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김 선생님은 유나가 시험 성적을 일부러 낮춰달라고 요청했던 적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 누군가가 자신의 성적을 낮추고 싶어 했을까요? 그 이유를 듣고 나니 유나라는 학생이 왜 특별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유나가 처음 그런 요청을 했던 건 중학교 2학년 겨울 기말고사 수학 시험에서였다고 했습니다. 그 시험에서 유나는 보너스 문제까지 완벽히 풀어 115점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험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유나는 조심스럽게 김 선생님을 찾아가 자신의 점수를 100점으로만 기록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에 그 요청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왜 자신이 받은 점수를 낮추고 싶어 하는지 물었을 때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친구 민지의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유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수학을 무척 좋아했지만 실수를 자주 하는 편이었다고 했어요. 시험 전날까지 유나와 함께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98점을 받아 자신도 만족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지의 부모님은 그녀를 칭찬하기는커녕 유나와 비교하며 크게 혼냈다고 했어요. 유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친구가 상처받는 게 싫어서 점수를 낮추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유나는 만점을 받을 때마다 김 선생님께 찾아가 조용히 점수를 낮춰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다른 친구들이 부모님께 더 큰 압박을 받는 것을 보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했대요. 대신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유나가 단순히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친구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행동할 줄 아는 학생이었어요. 김 선생님은 유나의 이런 태도가 그녀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115점짜리 수학 실력보다 친구들을 생각하는 100점짜리 마음이 유나의 진짜 실력입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런 학생이 지금 의심과 편견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화상 인터뷰가 끝날 무렵 김 선생님은 유나의 졸업식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졸업식 날 유나는 전교생 대표로 답사를 했다고 했어요. 사진 속에서 유나는 울먹이며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유나가 어떤 학생인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점수 뒤에는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담겨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진짜 가치였어요. 인터뷰를 마치며 저는 다짐했어요. 유나가 겪고 있는 부당함을 바로잡고 그녀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유나의 마음속에 담긴 진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유나의 담임교사와의 화상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성적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러 낮춰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김 선생님이 들려준 유나의 이야기는 그녀가 가진 특별한 인성과 배려의 깊이를 더 잘 보여줬죠. 이제는 그 배경을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의 부모님이 유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게 된다면 유나의 특별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유나 어머니인 이경숙 씨와의 인터뷰는 그녀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나가 수석 입학생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평범했던 이 집이 지금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오히려 너무나 소박한 풍경에 놀랐습니다. 집 앞 화단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현관문은 낡았지만 단정했어요. 한눈에 봐도 이곳은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내적인 따뜻함을 추구하는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이경숙 씨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는 모습에서 따뜻한 성품이 느껴졌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 집안 내부는 깔끔함 그 자체였어요. 거실에는 유나의 어릴 적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과 함께 여러 개의 상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끈 건 그 옆에 놓인 책장이었어요. 유나의 책장으로 보이는 그 공간에는 교과서와 참고서뿐 아니라 다양한 소설과 에세이까지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그 순간 이 집이 단순히 공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문과 인성이 함께 자라난 터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인터뷰는 주방 식탁에서 진행됐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과일이 놓여 있었어요. 경숙 씨는 말을 조곤조곤 이어갔는데 그 안에 담긴 교육 철학이 얼마나 뚜렷한지 느껴졌어요. 그녀는 유나가 학업 성취만으로 평가받는 게 안타깝다고 얘기했어요. 공부는 삶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많은 부모들이 성적을 목표로 삼고 아이를 다그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거든요. 경숙 씨는 유나의 성장이 밥상머리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하셨어요. 매일 저녁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어요. 좋은 일은 함께 기뻐하고 힘든 일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순간이 이 집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방 냉장고 위에 놓여있던 작은 수첩이 바로 가족 일기장이었어요. 매일 저녁 식사 후에는 그날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히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나에게도 깊은 배려와 공감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겠죠. 또한 경숙 씨는 유나에게 어릴 적부터 인성과 예절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했어요. 그녀는 4가지 덕목을 강조하셨습니다. 솜씨, 맵씨, 말씨, 그리고 마음씨였어요. 단순히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덕목을 가르친다는 철학이 느껴졌어요. 특히 말씨에 대해서는 아무리 급해도 정중하게 말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며 대화하라고 항상 가르쳤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교육 방식이 학교 생활에서도 그대로 이어졌고 유나가 친구들과 협력하며 배려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된 것 같았어요. 경숙 씨는 또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그만큼 더 크게 돌아온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했어요. 유나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학습 노하우를 친구들과 나누는 것을 즐겼다고 해요. 책상 위에 놓여있던 2권의 노트가 이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한 권은 자신의 공부 계획이 적힌 노트였고 다른 한 권은 친구들을 위해 작성한 스터디 플랜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유나가 왜 그렇게 따뜻한 학생인지 조금 더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어릴 적부터 자신이 받은 것을 나누는 훈련을 해왔던 거죠. 냉장고에 붙어있던 유나의 성적표 옆에는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과 감사 편지들이 붙어 있었어요. 경숙 씨는 이게 유나의 진짜 성적표예요 라고 말하며 웃으셨어요. 그녀는 성적이 아닌 사람 사이의 관계와 교감이 아이의 진짜 가치를 드러낸다고 믿는 분이셨어요. 그런 철학 아래에서 자란 유나는 당연히 학업뿐 아니라 인성 면에서도 뛰어난 학생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인터뷰를 마무리할 즈음 경숙 씨는 유나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그녀에게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될 거라고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힘든 순간이 있을 때마다
아이는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더라고요 라는 말씀이 정말 뭉클했어요. 이 말 속에는 유나를 믿고 지지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경숙 씨와 유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게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얼마나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유리아에게 어떤 가치를 심어주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됐어요. 경숙 씨가 전한 한국식 밥상머리 교육은 단순한 문화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것은 유나라는 학생을 통해, 그리고 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소중한 가치라고 느껴졌습니다. 유나 어머니와의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유나와 그녀의 가족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유나를 둘러싼 논란과 편견이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내고 싶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는 리우메이라는 이름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그녀는 보스턴 외곽에 위치한 호화로운 저택에서 학부모 모임을 주최하던 중국 학부모였죠. 유나에 대한 조작 의혹이 커진 배경에는 그녀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리우메이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녀가 단순히 부유한 학부모 중 한 명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차 그녀가 이 사건의 배후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단서를 얻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리우메이가 유나를 향한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증거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학교 게시판에 올라온 익명 게시물들을 배후에서 조종했고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을 통해 학교 이사회에도 압력을 가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리우메이의 저택은 그 자체로 그녀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는 공간이었어요. 한 번 그곳에서 열린 학부모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대리석 바닥과 천장까지 닿는 샹들리에 정원에 설치된 분수대까지 모든 것이 지나치게 화려했어요. 그날도 리우메이는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육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 자랑했어요.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며 아들을 중국에서 정치인으로 키울 계획이라고까지 얘기했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그녀의 지나친 태도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진 리우메이의 행동은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둘러싼 여론을 부정적으로 몰아가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온라인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학부모들을 동원해 학교 측에 재조사를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일부 학생들에게도 접근해 유나를 고립시키려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모든 행동은 자신의 아들이 유나보다 더 뛰어난 학생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녀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보였다는 점이었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그녀의 태도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저는 그저 제 아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런 행동이 다른 학생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태도였으니까요. 증거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결국 흐지부지 마무리되었습니다. 리우메이는 자신의 부와 영향력을 이용해 변호사를 고용했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상황을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갔어요. 그녀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동원한 만큼 가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어요. 결국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 악성 댓글을 단 학생들은 반성문 제출과 교내 봉사 활동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그 사건이 마무리된 날 저는 리우메이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저와 유나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한 취재를 마무리 짓고 싶어서 직접 그녀를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와의 대화는 또 한 번 저를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리우메이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나 같은 학생은 시험에 강할 뿐이다라며 그녀를 폄하했고 돈으로 해결 못할 일은 없다는 말을 덧붙였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유나와 그녀의 가족이 받은 상처가 떠올랐고 리우메이 같은 사람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모습이 너무나 경악스러웠어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를 다시금 마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를 직접 보게 되었거든요. 유나와 같은 학생들이 겪는 부당함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흐지부지 끝나버린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유나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다시금 다짐했어요. 유나와 같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런 부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야겠다고요. 리우메이를 둘러싼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학교의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달라졌어요. 유나에 대한 진실이 점점 밝혀지면서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의혹과 따돌림으로 가득 찼던 그전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유나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존경과 호기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작을 일삼는 리우메이 가족에 대해 통쾌한 댓글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